안녕하세요, 고원장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성인 ADHD 약을 먹어도 왜 효과가 없다고 느끼는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약을 먹어도 기억력, 집중력이 특별히 나아지지 않고 그대로다 라고 하는 분들도 적잖게 계신데요, 많은 경우에서는 도파민 추구 행동을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셨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예가 수시로 핸드폰, 영상 시청을 하는 거죠. ADHD 약의 작용 기전은 무한정 새로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뇌 신경 연접에서 쓰이고 남은 도파민이 재흡수되는 것을 막아서 재활용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우리 뇌에는 도파민 배터리가 있는데 도파민 추구 행동을 수시로 반복하면 그 배터리가 고갈이 된다. 약이 해주는 기능은 배터리의 용량이 어느 정도 남아있을 때 그것을 재충전해서 다시 쓰는 것인데, 모두 고갈된 상태에서는 재충전이 되지 않으니 제대로 집중과 기억에 쓸 도파민이 남아있지가 않다고 말이죠. 그러면 대부분 이해를 잘 하시고 일상에 변화를 주어야 할 필요성에 동의를 하십니다. 핸드폰 사용 및 영상 시청 시간에 스스로 제한을 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약을 먹고 낫다고 느껴지는 증상들이 있는 반면에 약만 먹어서는 잘 나아지지 않는 증상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것들이죠. 미루지 않고 일을 처리하는 것,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 집을 정리정돈하는 것, 대인관계를 더 수월하게 하는 것. 제가 평소에 치료에서 강조하는 부분도 바로 이런 증상들에 대한 것입니다. 약물 치료 단독보다는 인지행동 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경우죠. 약물 치료로는 주의 집중력과 충동 제어 능력이 좋아지고 잡생각이 줄어들고 감각에 덜 예민해지는 것 등 기본적인 인지 능력들이 올라간다고 봅니다. 사람에 따라 약물 치료의 효과만으로 일을 미루지 않고 하게 되고 더 조직적으로 과제를 수행하게 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그럴 때 바로 스킬을 한 단계 올려주는 인지행동 치료가 필요한 거죠. 인지행동 치료는 진료 현장에서 치료자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저는 필요에 따라 도움이 되는 책들을 소개시켜 드리기도 하고, 막히는 상황에 함께 들어가서 어떤 장애물이 있고 어떤 방법론을 채택해서 풀어가면 좋을지 함께 상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간 관리가 어려운 분들은 하루 일과를 1시간 단위로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기록해 오시도록 하기도 하고, 자주 늦는 분들은 예상과 실제 시간의 차이를 기록해서 오시도록 부탁도 드리고, 정리정돈이 안 되는 분들은 방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 오시도록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바꿔보면 좋을 부분을 가이드해요. 시행착오를 겪지만은 대부분 더 나은 스킬을 가지시게 되고, 이 스킬은 평생 내 것이 되는 겁니다. ADHD만 단독으로 가졌다면 차라리 좋겠지만 많은 경우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제 진료 경험상으로는 우울과 불안을 치료하려다 보니 ADHD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문제는 우울과 불안 모두 주의 집중력과 인지 능력에 손상을 가져온다는 점입니다. 증상의 특성이나 패턴, 소화기 병력을 보았을 때는 분명히 ADHD로 진단해서 치료하는 것이 맞는데 ADHD 치료를 받아도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많은 경우에서 기존에 가진 우울 증상과 불안 증상의 수준이 심할 경우에 해당이 되었는데요, 치료적으로도 쉽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이때에는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증상에 초점을 맞추어서 순차적으로 치료 비중을 가져가야 하는데요, 우울 증상이 심하다면 ADHD 약은 부작용에 적응이 수월할 정도로만 용량을 낮게 사용하면서 항우울제 위주의 약 조절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수 있고요, 불안 증상이 심하다면 비각성제 사용을 검토하면서 항우울제와 항불안제 복합 투약으로 불안 증상을 우선적으로 진정시킨 후에 2차적으로 ADHD 약을 조정하는 것이 나은 대처가 될 수 있어요. 환자분의 인내심과 치료자의 섬세함이 요구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약물 치료로 효과를 보시지만 안타깝게도 실제로 약물 치료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통계상으로 80% 정도는 약물 치료 효과를 보고 20% 정도는 보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두세 달 이상 충분히 치료 시도를 해본 이후에도 여전히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 이런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치료하면서도 성인 ADHD 진단이 임상적으로 명확한데도 약물 치료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를 실제로 접하면서 안타까운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합니다. 진단 과정 중에 정량 뇌파 검사에서 과각성형 패턴을 보이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통상적인 ADHD 약물 치료의 치료 반응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때에는 기분 조절 효과가 있는 다른 약물의 처방으로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꼭 ADHD 약이 아니더라도 증상에 따라 도움이 되는 처방을 유지한 상태로 인지행동 치료에 주력을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어쨌든 인지행동 치료는 안 좋은 습관을 줄이고 좋은 습관을 점차 장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치료 전과 비교하면 장기적으로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앞서 언급한 모든 케이스가 아닐 때는 드물게 성인 ADHD 진단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의사의 진단은 정확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의사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 있죠. 간혹 의사 선생님에 따라 성인 ADHD를 주로 진료하지 않는 분이 진단하고 치료하게 되는 경우나 정밀 검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증상만 간단히 듣고 처방이 나갔던 경우에는 한 번쯤 진짜 성인 ADHD가 아닐 가능성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받게 된 진단 과정이 얼마나 전문적이고 자세했는지, 정밀 검사 과정을 거쳐서 진단 후 치료를 받게 된 것인지를 검토해 보세요. 우울증 불안장애에서도 증상에 따라 겉보기에 성인 ADHD처럼 보이기도 하니 헷갈리는 경우에는 성인 ADHD 진료 경험이 풍부한 곳에서 다시 진료를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번 편까지 해서 ADHD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을 경우에 고려할 점과 대처 방안들 두 편을 말씀드렸는데요. 다시금 반복하지만 ADHD 약은 쉽게 내성이 생기지 않고 장기간 동일 용량으로 효과를 보실 수 있으니 쉽게 내성이나 효과 부족의 문제로 단정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1편을 보지 않으셨다면 추가로 참고하시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의미 있는 치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평안한 마음으로 쉬어가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